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오? 기억하시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었던 분이죠. 예. 형사고법 형사 4-2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5,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 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앞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인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6월에 재판에 넘겨졌고 네. 1심에서 무려 무죄. 하지만 2심에서는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네. 무죄 취지로. 네, 무죄 취지로. 그래서 이제 서울고법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파기환송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수감됐던 거를 보상해 준다. 그렇죠. 형사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의 세금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정서상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예. 혹시 뭐 시간 있으면은 요 사건들 이제 다들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네. 2013년 3월 김학의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자 곧바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곧바로 언론에 별장 성접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때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커졌고 불과 9일 만에 그는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접대 혐의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3차례, 무려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줄기. 그렇죠. 두 번째는 뇌물수수입니다. 돈 받았다. 예, 윤중천 외에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약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접대 혐의는 그냥 아예 무죄. 그냥 아예 무죄예요. 그러니까 1심이고 2심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무죄. 예.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접대 혐의,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는 이제 동영상 속 그 인물. 오히려 뇌물보다 이거를 더 많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1심에서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인물과 김학의는 같은 인물이고 가르마 방향이 같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됐냐. 공소시효가 지났다. 맞아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심, 3심에 가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다.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접대 부분은 싹 다 그냥 무죄로 날라갔던 거고 공소시효 문제로 네. 뇌물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1심 무죄, 2심 유죄 이렇게 됐던 것이고. 네, 대법원이 근데 무죄로 돌려보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김학의 차관이 무죄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유명한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렇죠. 천대엽 대법관이 김학의 전 차관을 최종적으로 무죄를 딱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파묘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판례 이제 선고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4년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겐 이제 무죄. 예, 이제 코로나 방역법. 천대엽. 예, 천대엽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3천여만 원을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는 열받는 뉴스를 오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이면 네.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원 다 2심에서 무죄가 났죠.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1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한 지금 그렇죠. 5월이니까 한 6개월쯤 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권남용 혐의로. 근데 차규근 현 조국혁신당 의원, 네. 당시에는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고 이규원 검사, 네.
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죠. 네. 그리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 이 세 분이 다 그렇게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지만 네. 무죄가 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소속이면서 이걸 빼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예, 문제인데 지금 김학의 정리하면서 이거 정리해야 지금 조국혁신당 공보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신 해줘야겠습니까? 저희 당 소식을 제 입으로 말하기가 사실 좀 민망했는데 이재석 앵커님께서 또 콕 집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왜냐면 이것도요. 그러니까 김학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치였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근데 다 법정에서 근데 저 김학의가 그 이른바 이제 그 공소시효가 도과된 데에는 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좀 그렇죠. 컸거든요. 네. 경찰에서 그때 2013년에 논란이 불거지니까 저 동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저것은 김학의가 확실하다라고 검찰에 넘겼는데 이 검찰에서 저 앞에 있는 여성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재수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무혐의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가 돼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결국 그것도 예. 검찰 책임이다. 그것도 이제 검찰이 했던 거죠. 예. 다 기억해야 돼요. 예.